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나누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혼자 있을 때 가슴속 깊이 접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불쑥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72세 은퇴교사 영호 씨의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영호 씨.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는 적막한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날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서가 깊숙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의 전공 서적들과 함께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죠. 조심스레 앨범을 펼치자 50년 전의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흑백 사진 속 동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던 그의 손가락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춥니다. 하얀 칼라의 교복을 입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소녀. 바로 영호 씨의 첫사랑 정희였습니다. 그 시절 정희는 영호 씨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매일 아침 담장 너머로 그녀의 집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게 했던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가난했던 형편과 엄격했던 정인의 집안의 반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군입대까지 엇갈린 편지 한 통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영호 씨는 앨범 위로 마른 손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정희야,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니? 나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처럼 맑은 눈망울을 하고 있을까? 70대가 되어 다시 꺼내본 첫사랑의 기억은 아픔이라기보다는 고단했던 인생길에서 만난 작고 예쁜 쉼표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운명처럼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동창의 단톡방에 올라온 한 줄의 메시지. 얘들아, 소식 들었니? 미국 갔던 정희가 이번에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왔대. 영호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70평생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이 다시 현실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정말 정희가 돌아온 건가? 50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밟았단 말인가? 거울 속에 비친 백발의 노인이 초라해 보여 잠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갑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구나. 영호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50살을 돌아 다시 첫사랑에게로 향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정희 씨의 연락처를 받아든 영호 씨는 그날 이후 마치 18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내고 영호야, 나도 내 소식이 궁금했어. 우리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날까? 라는 답장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영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손길이 평소와 다릅니다. 거칠어 보일까봐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며칠 전 미리 정리한 머리 모양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신사가 서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희 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고등학생 영호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옷 고르기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등산복이나 무채색의 낡은 양복뿐입니다. 영호 씨는 고민하다가 새로 장만한 감색 체크무늬 재킷을 꺼냅니다. 자식들 결혼식 때 이후로 이렇게 옷매무새에 신경을 써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 풀어버리고 깔끔한 셔츠 깃을 세워봅니다.
허허, 누가 보면 새장가 가는 줄 알겠구먼. 영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어보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감출 길이 없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구두도 직접 약을 발라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영호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 시절엔 낡은 운동화로도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좋은 구두를 신고도 발걸음이 무거운 건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설렘과 함께 밀려오는 떨림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꺼냅니다.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 향수를 손목에 살짝 묻혀봅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무뎌졌던 감각을 다시 깨우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 말이죠. 영호 씨는 예쁜 손수건 한 장을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섭니다. 어깨를 쫙 펴고 깊게 패인 주름마저도 훈장처럼 보이도록 인자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그리움의 실체를 확인하러 가는 길. 영호 씨의 발걸음이 현관을 나섭니다. 영호야, 떨지 마라. 정희야, 이제 곧 만나러 간다. 약속 장소인 덕수궁 돌담길. 수많은 연인이 걷던 그 길 위로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호 씨는 약속 시각보다 무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돌담 아래 서서 연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길 끝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50년이란 시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했고 강산보다 더 많이 변했을 서로의 얼굴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호 씨는 정희가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저 멀리 돌담길 모퉁이를 돌아 연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 흔들리는 눈빛. 영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그 특유의 단아한 분위기와 맑은 눈망울은 50년 전 정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세 걸음 앞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정혜 씨도 영호 씨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금세 이슬이 맺히더니 이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영호 씨 역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5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정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나직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세월에 깎여 조금은 허스키해졌지만 영호 씨의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듣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경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영호야, 너 정말 영호 맞니?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정희야, 정희 맞구나. 살아있어줘서,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줍게 내민 정희 씨의 거친 손을 맞잡는 순간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입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서 서로가 견뎌온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웃는 이들의 모습은 사랑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들의 뒤에는 50년의 그리움이 아닌 새로운 추억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회 이후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추차의 진한 향기가 번져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공백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겠죠. 영호 씨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드디어 입을 뗍니다. 정희야, 나는 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도 원망했었지. 왜 답장 한 통 없었는지, 내가 그렇게 미웠는지 말이야. 정희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영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내가 군대에 간 이후로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어. 매일 우체국 아저씨만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마음이 변한 줄 알고 서둘러 떠난 거였는데 진실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영호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정희 씨의 어머니가 영호 씨가 군대에서 보낸 절절한 편지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태워버렸던 것이죠. 정희 씨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태평양을 건넜고 영호 씨는 무심하게 떠난 첫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평생을 보냈던 겁니다. 세상에, 난 내가 나를 잊은 줄로만 알고 미국에서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그랬단다. 내가 미워 잊어보려 발버둥 쳤는데 정작 내 가슴속 사진은 태워지지가 않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내 집 대문을 두드렸어야 했는데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마주 앉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50년 묵은 가슴속 응어리를 눈물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정희 씨의 세월과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가정을 일궈온 영호 씨의 지난 날들, 고단했던 인생의 파도를 각자 견뎌내고 다시 만난 서로가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해로 멀어진 인연이 있나요? 진심은 언제든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찻집을 나선 영호 씨와 정혜 씨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한결 가볍습니다. 공원 산책로에는 저물어가는 햇살이 내려앉아 두 사람의 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보조를 맞춰 걷습니다. 영호 씨가 용기를 내어 정희 씨의 굽은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야,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구나.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아니겠니?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은은하게 온기를 내뿜는 아랫목 같은 사랑이죠. 이제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처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 참 즐거웠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겹방 동무 같은 존재입니다. 영호 씨는 잠시 멈춰서서 정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을 등진 정혜 씨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희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정희야, 미국에서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혼자 울지 마라. 남은 인생, 내 곁에는 내가 있을게. 대단한 건 못해줘도 내 마지막 그림자는 되어줄 수 있단다. 정희야, 우리 이제 남은 계절은 같이 맞이하자.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하면서 말이야. 나랑 남은 인생 함께 걸어주겠니? 그래, 영호야. 나도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봐. 고마워. 늦지 않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산책로 위로 길게 하나가 되어 겹쳐집니다. 70대에 하는 프로포즈라고 해서 설레지 않을까요?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그 진심의 무게는 더 무겁고 깊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첫사랑 대신 동반자라는 새로운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해는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새로운 사랑은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영화처럼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다름 아닌 자녀들이었습니다. 각자 일궈온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영호 씨가 자식들을 불러 모아 정희 씨의 존재를 알렸을 때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와서 연애라니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세요?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그저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로서 행복해지고 싶구나. 정희는 내 잃어버린 청춘의 조각이자 홀로 남겨진 내 빈방의 온기를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아픈 날 곁에서 밤새 손을 잡아줄 사람은 친구 같은 동반자란다. 나도 이제 누군가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고 같이 TV를 보며 웃고 싶구나.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조금만 응원해주면 안 되겠니? 미국에 있는 정희 씨의 자녀들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영상 통화 속 어머니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생기와 미소를 발견하고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네.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복이 곧 자신들의 평안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진심은 통하게 마련입니다. 영호 씨의 진솔한 설득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느꼈을 고독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삶의 활력을 찾음으로써 가족 전체가 밝아지는 길입니다. 자녀들의 눈치 때문에 인연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들도 결국 부모님의 진정한 미소를 보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영호 씨와 정희 씨는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함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죠. 두 사람이 함께 맞는 아침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평화롭습니다. 이른 아침 영호 씨는 정희 씨가 좋아하는 연한 원두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질 때쯤 정희 씨가 주방으로 나옵니다. 영호 씨, 오늘도 커피 향이 참 좋네요. 허허, 정희야 잘 잤니? 당신 좋아하는 토스트도 좀 구웠어. 식탁 위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소박한 찬들이 놓입니다. 정희 씨는 영호 씨의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준비하고 영호 씨는 정희 씨의 비타민과 물 한 잔을 미리 챙겨둡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우던 끼니가 이제는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아플 때 약봉지를 뜯어주는 손길이 있다는 안정감일 것입니다. 영호 씨는 정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합니다. 정희야, 혼자 밥 먹을 때는 TV 소리가 제일 큰 친구였는데 이제는 당신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르구먼. 영호 씨도 참 말씀은 청산유수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나도 미국에서 혼자 아침 맞을 때마다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에는 시장에 좀 다녀올까? 당신 좋아하는 조기 좀 사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옵시다. 내가 짐은 다 들 테니 당신은 내 팔짱만 꼭 끼고 걸어.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내일 아침 메뉴를 고민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50년을 기다려온 기적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찬물 같은 것임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파도 소리가 정겨운 조용한 바닷가입니다. 영호 씨와 정희 씨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년 전 나누었던 맹세는 세월에 씻겨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바위보다 깊어 보입니다. 영호 씨는 정희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켜 봅니다. 정희야, 저 해를 좀 봐라. 젊을 때는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의 태양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세상을 가장 따스하게 안아주는 건 저렇게 지기 직전의 노을이더구나. 70대의 사랑은 지는 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눈이 부신 강렬함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온 세상을 포근한 주홍빛으로 물들이며 만물의 마지막 축복을 내리는 넉넉한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정희야, 50년 전에는 내가 내 손을 놓치고 말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으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내가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게. 고마워요, 영호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난 기분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친구로 웃으며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뒤로 긴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겹쳐집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을 지워가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순간의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황혼 로맨스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어떤 불꽃이 남아 있나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석양 아래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찬란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